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는 저는 아마 여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 그 매매 원칙에 대해서 댓글에 계속 이런 매매 원칙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올리지 못하지만 매매 원칙에 대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 놓고 토요일에 업로드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코스피 선물과 또 주식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매 원칙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나스닥 선물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은 역시 대세가 중요하죠. 대세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는 고가 매도를 금지하는 전략으로 하고 변곡점이 올 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의 변곡점 매매를,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제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너무 일찍부터 하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이제 반등하는 것을, 대세 하락 기간에 저가 매수를 너무 빨리 시작하는 그런 잘못을 여러 번 해서 정말 수백만 불의 손실이 났었죠. 그래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기에는 철저하게 이제 추세 매매를 따르고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나 아니면 일봉상의 차트 모양이 나올 경우에 이제 그 고점을 잡거나 저점을 잡는 변곡점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일 때는 고가 매도를 금지하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죠. 빅스가 30을 넘어갈 때는 일단 저가 매수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빅스가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빅스의 수치, 그러니까 30, 40, 50 이게 아니라 30에서 40으로 그 빅스가 상승하고 있는지, 변동성 지수가 아니면 50에서 40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최소한 빅스의 그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클 때는 하루에 막 500포인트씩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폭도 평소보다 2배, 3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빅스가 한 20 정도가 넘는다면 손절을 한 200포인트, 아니면 빅스가 20 이하라면 손절을 한 100포인트, 그렇게 줘도 어느 정도 되돌림을 피할 수 있지만 빅스가 40 정도 되면은 400포인트씩 되돌림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추세가 원래 방향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빅스가 변동성지가 높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로스컷도 그 융통성 있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와 똑같은 스타일로 100포인트나 150포인트의 손절을 걸 경우에는 여지없이 그 손절당하고 다시 그 추세, 내가 처음 취했던 포지션 방향으로 추세가 가는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도 크고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풀진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자신이 없고 확신을 할 수가 없죠. 추세가 확실하게 나기 전에는요. 그렇다면은 자꾸 이제 분할 매수, 예를 들면 내가 50계약을 진입할 수 있으면 10계약씩 5번에 진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대충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주문을 걸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는 100계약이 최대입니다. 100개 계약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0계약, 300계약을 들어갈 때는 할 수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100계약씩만 진입을 하지만은, 만약에 한 50계약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진짜 이 시장 지금 움직이는 것에 초집중을 해서 50계약을 한 큐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야지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틀릴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10계약씩 5번에 나눠서 들어간다, 이러는 것은 그냥 내가 진지하고 집중해서 생각을 안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게으름뱅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초집중을 해서 진짜 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난 한 번 딱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사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긴 봉이 나오면서 이미 진입하는 순간 내가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진입 타이밍이 하루에 그 순간에 5번씩 나올 수가 없죠. 한 번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5번에 걸쳐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로스컷 청산입니다. 가끔 제가 댓글 투자 전략에 이제 따로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한국장을 보면서 많이 결정을 하죠. 나스닥 선물 추이나.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진입을 숏으로 했으면 그날 아침에 이제 7시에 이제 나스닥 선물 프리장이 열리죠. 그러면 7시에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거의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내가 숏 포지션을 가졌을 경우에요. 하방 경직성이 보이면서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국장이 이제 8시 45분부터 열리죠. 한국장에서 외국인 쪽이 그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선물이나 거래소 쪽, 그러니까 주로 저는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헤지펀드가 전 세계 시장 전체를 숏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도 숏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한국장에서는 사고 미국장에서는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어떤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무너지는 숏장이라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당연히 외국인은 숏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장을 보고도
로스컷을 한다는 건 이미 수익이 10만 불, 20만 불이 났어도 한 5만 불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만약 숏포지션을 나스닥 선물을 오버나잇을 한 상황에서 한국장에서 굉장히 바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면은 이제 트레이딩 스탑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난 손실 보기가 싫다. 지금 20만 불 수익이니까 10만 불 수익 정도로 내려가면 자르겠다. 이런 것은 정말 안일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서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수익을 포기하고 10만 불의 수익에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됐던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더 나쁜 생각은 내가 일단 청산을 하고 다시 위에서 더 좋은 가격에 다시 숏을 잡겠다. 이런 식의 매매가 진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청산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해버리면 이제 이미 원래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더 밑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 주저주저 하다가 100만 불, 200만 불 수익을 날 것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일단 청산했다가 더 좋은 가격에 진입해야지.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내가 그 주식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믿으면은 그냥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일단 팔았다가 내일 다시 저가에 매수해야지. 이런 경우는 정말 한 90% 이상 제가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그 포지션을 그 주식을 다시 못 사고 내가 판 가격에서 20% 30% 100%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냥 후회만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다음에 나스닥 선물을 볼 때 한국장이 특이하게 어떤 급등락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죠. 이제 한국장이 나스닥을 좀 먼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움직이면 모르는데 나스닥이 예를 들면 전일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한국장이 굉장히 갭이 떠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다. 그러면은 나스닥 쪽에서 그쪽을 어떤 다른 방향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런 한국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미국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물론 한국장만 보면 안 되고요. 일본장도 보고 중국장도 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더 빨리 열리는 미국장보다 빨리 열리는 유럽장도 그 변동성이 유지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나스닥 본장이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의 어떤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다는 거는 선물 트레이더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미리 좀 한국장, 일본장, 중국장, 대만장, 홍콩장, 유럽장 이런 거에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방향성도 보고 나스닥이 열리는 본장 10시 반에 열리니까 22시 30분에 열리니까 그때 그것들을 정리해서 반영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지표 발표일 요즘에는 많이 이게 좀 떨어졌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물가나 고용 지표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지수에 영향이 적은 거죠.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제 안정되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데 지금 같은 대대상 경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표는 지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스탑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즉 스탑 진입이라는 것은 결국 변동성이 클 때 어떤 한쪽 방향이 돌파될 때 진입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데 스탑이 가장 유효한 주문 전략일 수 있는 게 이런 예상치 못한 지표 발표가 날 때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어떤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수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많이 작성해서 그거를 내가 충분히 탐독을 못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 정리를 해서 시나리오를 한 장 아니면 반 장 정도로 최대한 정리를 해서 뽑아놓고 그걸 보고 매매에 참조하는 편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을 해서 한다는 것은 갑자기 내가 예정에도 없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일단 출력을 해서 내 옆에 그걸 뽑아놓고 그거를 이제 나의 어떤 맵 같이 보고 매매를 한다면 뇌동 매매를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주문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주저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주문을 낼 수 있는 결단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표가 명확할 때는 즉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건 이거죠. 너무나 압도적인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지표가 발표될 경우는 시장이 약간 주춤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죠. 지표 발표가 22시 30분이면은 아니면 21시 30분에 발표되는 CPI다 이러면은 지표가 예상외로 크게 움직이면 당연히 1분봉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1분봉, 1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살짝 조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냥 즉시 체결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스탑을 걸거나 이러면 이미 변동성이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50포인트, 100포인트 위에서 체결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즉시 체결하면 그 상황에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내가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면 나는 굉장히 큰 어떤 양봉이 나왔을 경우, 음봉이 나왔을 경우 즉시 체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짐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때 상황이 그런 생각이 나서 주문을 낸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즉시 체결을 시킨다.
라는 마음가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030 후 돌파 방향 진입이란 거는 지표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9시 반에 지표 발표 나고, 그러니까 21시 30분에 지표 발표 나고, 이제 서머타임 때죠. 22시 30분에 본장이 시작되기 전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을 명확하게 보고 진입을 하려면은 본장인 22시 30분 이후에 돌파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상황이라 뭐 이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매매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2시 30분에 어떤 방향을 대충 보고 이제 진입했을 경우 22시 30분 본장 열리고 나서 그 방향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허다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 원칙을 적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일이나 이런 거는 변동성이나 방향성이 극대화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동일 아니면 지표 발표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입니다. 이런 날은 반드시 PC 앞에 앉아서 내가 다른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뭐 휴대폰보다는 반드시 PC 앞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예상 신호를 짜놓고 가능하면 출력을 해서 옆에다 딱 놔두고, 뭐 어떤 시기면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떻게 난 주문을 낼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상황에 그때 생각으로 그냥 내가 결정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결단력 있게 매매하기가, 저도 뭐 30년 이상 매매를 한 저도 어려운데 매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결단력 있게 힘들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주문을 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리고 상호관세가 발표가 된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유예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럴 때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고 이후에 뭐 어떻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뭐 그 전문가들 말을 믿을 것은 없지만 어떤 그 변수들 1번, 2번 아니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뭐 본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유튜브 같은 거에 참조하셔가지고 그 어떤 상호관세라는 발표라는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유튜브를 보시고 최종적인 판단과 시나리오는 결국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그분 관점에서의 생각이니까 그걸 믿고 따르면은 본인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자꾸 남의 의견이나 남의 생각에 그 사람이 뭐 잘 맞춘다고 해도 자꾸 나의 어떤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플랜이 있을지는 유튜브를 참고를 하셔도 그 플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문을 낼지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출력하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발생 가능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뭐 파월 잭슨홀은 좀 오래된 얘기죠. 뭐 파월이 한 1분간 얘기하고 떠나가자마자 이제 지수가 폭락했던, 저에게는 아주 기억이 생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표 발표하는 날. FOMC는 당연히 이제 전도표가 발표되는 때의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더 많은 변수가 전도표에 숨어 있으니까요. 잔량 외선 외거가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선물 얘기죠. 저희가 외국인 선물이나 외국인 거래소를 나삭 선물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코스피 선물 얘기입니다. 한 방향으로 갈 때만 매매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이라는 것이 모두 뭐 잔량이 순매수고 외국인 선물도 순매수고 외국인 거래소도 순매수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그 추세가 중간중간 이제 되돌림이 있을 때는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어느 한계치를 벗어나지 않고, 이것은 제가 따로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쓰고 있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볼 수 있게 나중에 영상으로 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작게 그 매크로로 짠 그 엑셀 파일인데 그 잔량과 외국인 선물과 외국인 거래소를 디테일적으로 바이 쪽, 셀 쪽을 제가 입력시켜서 현재 나오는 현재치 값과 비교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그런 식의 어떤 툴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망한 매매들을 뭐가 잘못해서 망했나가 이제 첫 번째가 역시 스탑을 미설정하는 거죠. 스탑 주문을 설정을 안 한 겁니다. 스탑 주문을 설정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바이 쪽에다 스탑을 설정 안 한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슈팅 나면서 고점을 딱 찍고 바로 뭐 심하면 1포인트 이상 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고점이 딱 찍히는 순간 그 스탑 주문이 체결이 되고 바로 밀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주문을 미리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 특히 첫 추세가 발생되기 전인 최근에는 거의 9시 이전에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9시 5분 이전에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순간적인 고가나 저점을 찍는 주문에 반응하지 않는 타이밍으로 스탑 주문을 건다. 분명히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게 사실 스탑 주문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짜 페이크 신호에 내 스탑 주문이 실제로 날아가게 설정하는 것을 최대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스탑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걸어놓고 말기보다는 걸었다가 주문을 취소했다가 걸었다가 취소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진짜 초 단위로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 8시 45분부터 9시 5분까지 사실 봐야 될 지표는 많지가 않죠. 아직 주식시장이 열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호가 잔량과 외국인 선물 대표적인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NQ 갭 같이 나스닥 선물과 그 코스피의 갭이 있겠죠. NQ 레이시오 같은 거 그런 것들하고 어떤 차트의 모양 물론 저는 틱 차트를 많이 보진 않고 일분봉을 많이 보니까 분봉의 모양 아니면 시가를 지켜주는 어떤 그 힘 아니면 체결 강도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스탑 전문 미설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스탑 전문은 미설정에서 수익이 날 것을 못 냈거나 손실이 크게 났거나 이런 거죠. 손실 쪽에도 이제 손절 쪽에 스탑을 안 걸어놨다가 망하는 케이스죠. 후위 진입을 안 함.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린 건데 내가 100계약을 진입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진입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계약 정도는 한 번에 주문 내면 됩니다. 0틱으로 안 내고 플러스 1틱이나 2틱으로 쓰면 100계약 정도면 특별한 어떤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체결이 거의 됩니다. 95% 이상 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100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100계약을 넣는 게 맞고 저같이 1000계약, 2000계약을 진입한다면 1000계약을 한 번에 진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나눠서 200계약씩 나눠서 넣는다든가 나스닥 선물은 100계약이 한계지만 코스피 선물은 200개, 300개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시나리오를 준비를 안 하는 경우죠. 물론 진입 시나리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슈, 그러니까 상호관세나 아니면 CPI나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 어떤 이슈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바이 쪽, 셀 쪽. 이럴 경우는 그 플랜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뭔가 다른 시간을 못 내서 준비를 못 하거나 정리를 안 하고 출력도 안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력물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몇 프로 이상이면 아예 주문을 안 하고 몇 프로 이하이고 몇 주 이상이 시가에 거래될 것 같으면 신규주에 대해서 나는 시가 매수에 10만 주를 주문을 낸다, 5만 주를 낸다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서 결정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매매 전략에 따라서 매매를 한 것이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어떤 나의 매매 실력을 믿고 매매를 한다는 것보단 미리 준비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훨씬 결단력 있게 매매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매매하고 있어도 그걸 바로 잡고 되돌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즉흥적으로 매매할 경우는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LST라는 건 이제 제가 라인 스탑 트레이딩이라고 따로 이제 별도의 로직이죠. 이것은 순전히 이제 초반 추세를 따라가는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빠르게 이제 막 바이로 가거나 셀로 갈 경우 이게 스탑을 못 걸어서 그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무조건 초반에 추세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로직이기 때문에 초반에 와르르 바이 쪽으로 갔다가 셀로 갔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죽어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오늘 이거 켜도 되느냐 안 켜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로직인데 제 힘으로는 그 초반에, 극초반이죠. 그러니까 8시 45분부터 한 8시 55분까지 스탑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미숙했죠. 그러니까 그거죠. 위로 갑자기 잔량도 거의 안정된 상황보다는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동성이 움직입니다. 그 9시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탑이 굉장히 고점을 찍거나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서 스탑을 안 거이죠. 초반에. 그럴 경우에 이제 초반 추세 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오히려 스탑 설정보다는 무조건 강제로 들어가는 로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제 체결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탑을 안 걸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어쩌면 최후의 보루 같은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스탑을 걸어놓고 그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제 스탑 주문이 체결되는 건데 거꾸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주문을 체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서 1포인트 쫙 올랐다가 1포인트 내려가는데 그 순간에 강제 체결을 시키면 진짜 1초 만에 그 손실이 1포인트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제 체결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뻔히 지금은 체결시켜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하는 트레이더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체결을 지금 바이든 셀 쪽이든 체결시켜야 되는 상황을 아는 트레이더가 일단은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더고요. 잘하는 트레이더죠. 하지만 그 수준에 올랐다 그래도 사실 실제로 체결을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빵원이죠. 체결을 안 시켰으니까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으로 체결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100배의 훌륭한 트레이더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왔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뭐 경험과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체계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100배는 더 잘하는 사람이고 훌륭하고 진정한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강제 체결인데 페이크 상승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는 이 순간적인 어떤 그 슈팅이 나면서 한쪽 추세가 났을 때 그 순간에 잔량이나 진짜 초단이죠. 잔량이나 외국인 선물이나 어떤 차트가 지지선, 저항선이나 어떤 특정한 라인을 깨거나 돌파되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뭐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됐다. 이런 이슈가 발생되면 선물 지수는 뭐 가볍게 뭐 한 2포인트 정도가 쫙 올라갈 수가 있죠. 나스닥도 코스피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를 실시간으로 알기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그 이슈를 가장 먼저 접했던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투자자가 뭐 무조건 사는 거죠. 무조건 바이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떤 시장 선물 트레이더는 그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뭔가가 있다 하고 빨리 체결을 시키고 최대한 이제 저희 직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이슈가 발생된 건지를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 슈팅이 어떤 이슈로 발생된 거냐 아니면 그냥 뜬금없는 그냥 순간적인 슈팅인지 이슈가 없는 슈팅인지 그거를 빨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 가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 없이 이렇게 매매 원칙을 영상으로 미리 준비해서 올린 거고요. 투자 전략을 못 올리게 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영상이 괜찮으셨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이런 매매 원칙을 설명하는 영상 형태로 뭐 더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높은 수익을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